네,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임 정책위 의장 조정식 의원입니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매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었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먼저 이낙연 당 대표님과 신임 당 지도부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제게 마지막 인사의 기회를 주신 김태년 원내대표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임명되신 한정혜 정책위 의장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임 한정혜 의장께서 어려운 시기 무거운 짐을 맡으셨는데 한정혜 의장님은 정책 현안에 정통하고 정책위 활동도 오래 해오신 최고의 적임자로서 당을 든든하게 잘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 토요일 전국 대의원대회를 끝으로 정책위 의장으로서 제 소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작년 1월 정책위 의장에 취임한 이래 600일 가까운 시간 동안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여당 정책위 의장으로서 당정청 간의 소통과 협력을 기하면서 2차례의 본예산과 4차례의 추경 처리,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권력기관 개혁, 코로나19 대응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각급 민생 경제 현안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기획과 추진에 있어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해찬 대표님을 모시고 전임 이인영 원내대표와 협력하며 총선 공약을 총괄하고 21대 총선 승리를 이루는 데 일조하는 것은 큰 보람으로 남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코로나19 극복과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주셨던 김태년 원내대표님과 함께했던 시간도 매우 소중하고 행복했습니다. 되돌아보면 부족함도 있었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의 성원과 격려, 이해와 배려로 지난 20개월간의 문재인 정부 여당의 정책위장 역할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협력해 주신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헌신적으로 함께해 주신 윤관석 수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정조위원장과 부의장, 정책위 당직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원내대표실과 당 사무처 당직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언론인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득불 언론인 여러분들의 전화를 많이 못 받았는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겪지 못했던 위기와 전환점의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이 이낙연 대표님과 새 지도부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나로 힘을 모으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국민과 함께 나아간다면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낼 것입니다. 저 역시 그 길에 힘과 마음을 모두 보태겠습니다. 거듭 정책위장 임기를 대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임 정책수석부의장 윤관석입니다. 지난 16개월간 이해찬 당대표 체제에서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 부족하지만 무사하게 임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들 정책위의 조정식 의장과 관계자들 그리고 또 마지막 인사 기회를 주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제 발표된 신임 한정혜 정책위 의장님께서 정책의 달인인 만큼 더욱더 어려운 시기에 정책에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저도 많은 당정회의와 당정청 협의 등을 통해서 예산과 재난대책 등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특별히 총선 공약기획단장과 총선 정책공약본부장으로 21대 총선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는데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코로나 국난 극복위원회와 K뉴딜위원회의 총괄 부본부장으로서 부족하나마 코로나 극복과 앞으로 코로나에 대비한 여러 가지 정책 사안들을 다룰 수 있게 된 경험을 갖게 돼서 큰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통의 계곡에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 신임 지도부와 함께 또 우리 원내대표의 김태현 대표님과 정책위 의장님과 함께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회 정무위원장으로서 앞으로 금융혁신과 공정경제, 민생 안정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부터 21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코로나 국난 극복, 민생 지키기, 미래 전환을 3대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국가 대전환과 민생 제일주의를 실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원내에 국가 대전환 민생 경제 정기국회 지원단을 설치해서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주요 의제, 정책 입법, 예산안 등을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에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피해 지원 등 긴급 민생 대책도 당정청 협의를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과도 21대 첫 정기국회가 정쟁보다는 내실 있는 생산적 국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비상시국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 국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책으로 경쟁하고 대안을 갖고 경쟁하되 또 함께 협력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국난 극복과 미래 전환을 준비하는 21대 첫 정기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상의 멈춤 주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00만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생계 피해를 감내하며 2.5단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많은 불편을 무릅쓰고 또 힘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방역에 묵묵히 동참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에 대해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주당과 정부는 이 코로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방역과 경제를 지켜내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번 일주일이 방역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이념과 신앙, 정파를 초월해서 우리가 IMF 외환위기 시절 금 모으기를 했던 그 절박한 심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참 답답하고 또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어제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서 의사 국가 시험을 연기했습니다. 대통령도 의료계를 향해서 코로나 해소 이후에 협의기구를 통한 의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의료계는 대통령과 정부, 국회의 약속을 믿고 집단 행동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의정협의가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 협의기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부와 국회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겠다고 거듭 약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고 또 국민의 지지도 받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들이 지금 의료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료 경백이 더 커지기 전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의료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8.4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최근 한국감정원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당정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부동산 교란 행위와 같은 잔불이 다시 불길로 타오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도 빈틈없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9억 이상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조사한 결과 800건이 넘는 탈세, 편법 증여 등의 불법 의심 거래가 확인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전히 집값 담합, 부정 청약, 투자 사기 등도 빈번합니다. 국토부가 불법 행위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란 행위 차단을 위해 부동산 시장 점검 조직을 재정비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 행위가 근절되어야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남의 고통으로 이득을 챙기는 부동산 투기와 교란 행위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실수요자가 시장 교란 때문에 피해받지 않도록 부동산 점검 조직의 실효적 재정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네, 반갑습니다. 새롭게 정책위 의장을 맡게 된 한정혜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들과 또 언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우리 국민의 삶이 매우 고단한 시국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굉장히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낙연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를 잘 보필하면서 또 당정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견인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년 7개월 동안 많은 고생을 하신 전임 조정식 의장님과 윤관석 수석 부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대 국회 첫 정기회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저와 정책위원회는 앞으로 크게 세 가지 목표에 주안점을 두고 정기국회 운영과 관련 정책 수립에 나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당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간의 방역 공조를 굳건하게 다지고 병상 및 필수 의료 장비 확충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에 또한 정책적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경제적인 피해가 매우 극심한 실정입니다.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하고 또한 관련된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한국판 뉴딜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3차 추경에 반영된 4조 8천억 원의 뉴딜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핵심 사업들을 조기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당대표께서도 강조하신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된 사업들 또한 적극 발굴해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고용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지원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및 상병수당 도입 관련한 논의, 산업 환경의 안전 제고 등도 서둘러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의 과제가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는 원내대표단과 소통을 강화하고 정조위 및 상임위 당정 협의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당이 주요 정책 기획 등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당정청 간 강력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국민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의료진 파업과 관련해서 한 말씀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은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는데요.
정치인의 길을 걸으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마다 진심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아 소리를 높일 때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진심이 통할 때도 있었고 그분들이 만족하시지도 못할 때도 있었지만 저는 순간순간 진심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8일 금요일 저녁에 저희 20대와 30대 초반을 돌아보게 하는 전공의들과 그리고 의대생 대표들, 의전원 대표들을 만났을 때도 3시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는 제 진심, 순간순간의 진심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동자들에게 노동 3권이 주어집니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그러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단체 행동권은 제약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의사들의 의료행위가 지속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단체 행동까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료인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의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난다고 전 늘 믿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국회 내 협력기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환자 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오죽하면이라고 하는 걸 국회에서 다 열어놓고 논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2가지의 대책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 다 열어놓고 처음부터 지난 20년 동안 쌓여있던 숙제가 무엇인지 다 열어놓고 우리나라의 의료 전달 체계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여러분과 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회 내에 논의기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야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도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하셨더라고요. 논의의 기구를 만들자고 하는 데는 여야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지만이 그 논의기구는 작동이 됩니다. 논의기구가 코로나 상황이 정리되고 난 뒤에 그때 돼서 논의를 시작하면 그때 돼서 다른 소리 하면 어떡하냐. 그러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만들겠습니다. 국회 내 논의기구.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의료인 여러분들의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국회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한정혜 정책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들의 이제 진료 거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거를 오히려 수습하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채질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그 일부의 정치인들이 있어서 이 상황을 훨씬 더 악화된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공공의대 정책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은 눈 씻고 봐도 없고 오로지 가짜 뉴스에 편승한 악의적인 비난만 가득했습니다. 공당의 최고위원회에서 그 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무책임한 발언이었습니다. 가짜 뉴스와 여론몰이 행태가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팩트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대표는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서울대병원에 우선 선발한다는 가짜 뉴스를 유포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공공의대 논의는 애당초 취약한 지역의 의료 체계에서 출발했습니다. 지방은 병원도 부족하고 의료 인력도 부족합니다. 시골로 갈수록 더욱 심합니다. 광역시도 사정이 크게 낫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지역 의료기관에서 최소한 10년이라도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10년도 부족하다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서울대병원 우선 선발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특히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의료 취약 지역인 호남을 기반으로 교섭단체가 됐고 안철수 대표는 그 당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치인으로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음, 공공의대 입학을 마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것처럼 호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또한 가짜뉴스입니다. 안철수 대표도 19대, 20대 재선 국회의원을 하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직 국회 논의조차 되지 않은 안을 가지고 마치 결론이 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악의적인 선동입니다. 심지어 시민단체가 추천한다는 내용은 제출된 법안에 있지도 않습니다. 국회에서 심사 과정에서 학생 선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논의와 결정이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당도 그 과정에서 충실히 참여하면 될 것입니다. 안철수 대표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근거 없는 비난, 거짓 여론몰이와 결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의적인 선동은 이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의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의료 취약지와 필수 전문 과목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할 대책 고민을 같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책임 있는 발언과 책임지는 정치 기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다음으로는 신영영 부대표의 발언 있겠습니다. 남북 보건의료와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있어 제 입장을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남북 간의 보건의료 상호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일강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 인력을 북한에 파견하기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법안을 함께 준비한 통일보건의료학회에서도 오늘 아침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을 강제 동원할 목적으로 준비된 것이 전혀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북한에 걷잡을 수 없는 감염병이 발생한다면 그 여파는 우리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대비해야 합니다. 이 일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현장에 나갈 뜻이 있는 의료진들이 있다면 이런 자발적인 참여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감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의료진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저의 작은 힘이 도움이 된다면 이 일을 펼치는 길에 저부터 나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과감히 해당 법안의 수정, 삭제 가능합니다. 이 법안은 19대 당시 새누리당 정희화 국회의장과 20대 윤종필 미래통합당 의원도 발의한 바가 있지만 폐기되었습니다. 소속 정당이 달라도 좋은 취지의 법안은 함께 뜻을 모으는 21대 국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쟁의 대상으로 되는 것을 삼가 주십시오.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힙니다. 절대로 의료진을 강제로 북한에 보내기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남북 보건 의료 협력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논의하고 힘을 모은 법안입니다. 더 이상 왜곡되지 않길 바라며 남북 보건 의료 협력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넘어 우리 민족이 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